가는 곳마다 공룡 에너지가 폭발한 흔적들이 가득해. 주파수 흔적도 뒤죽박죽이야. 보통 폭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냄새는 카르티시아가 남긴 건데. 카르티시아는? 응답이 없어. 포포, 이 흔적들이 어디로 퍼져나갔는지 알 수 있을까? 이쪽이야. 그런데 이 흔적들 뭔가 불안정해 보여. 계속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고 있어. 이쪽은 라군나 맞은편의 군도인데 이 흔적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사라지기 전에 이 흔적을 따라가면 카르티시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지금 바로 간다고? 응, 지금 바로 가야 돼. 카르티시아의 몸과 융합된 명식의 의지가 사라졌는데도 이렇게 연결이 갑자기 끊긴 걸 보면 아주 위급한 상황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안녕? 월계관을 쟁취한 자가 연락을 다 하고 피살리아 저택의 고요함이 그리워진 거야? 그렇구나. 카르티시아가 사라졌다니. 내가 봐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 말해봐. 뭘 알고 싶어? 맞은편 섬으로 가기 전에 그곳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싶어요. 신중해서 나쁠 거 없지. 최대한 빨리 가야 할 테니까 짧게 말해줄게. 그 군도의 이름은 일곱 언덕이야. 일곱 언덕은 라군나처럼 리나시타에 속한 도시야. 두 곳 주민 모두 처음에는 수호신의 인도로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보금자리로 왔지. 다만 두 도시 사이의 갈등으로 오래전부터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 어떤 갈등인데요? 일곱 언덕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아. 같은 뿌리에서 자랐어도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일곱 언덕은 용맹함을 숭배해.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 말라. 그들이 숭배하는 건 신이 아니라 영웅이야. 깊은 바다 수도회의 통제로 일곱 언덕 사람이 라군나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받지만 일곱 언덕은 라군나 사람의 방문에 제한을 두지 않아.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일곱 언덕은 라군나보다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워. 그리고 최근 그곳에서 최고의 검투대회가 열리고 있어. 일곱 언덕의 주요 산업 중 하나라 이 기간에는 여행객도 많아. 그럼 일곱 언덕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고마워요, 칸타렐라.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돼. 넌 피살리아의 영원한 동맹자이자 나의 귀한 손님이니까.
여기에도 게르브가 있어. 우리 이걸 타고 건너가자. 느낌이 이상한데.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약간 불안한 예감이 들어. 불안이라. 7언덕이 위험할 것 같다는 거야?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겹겹이 쌓인 것 같달까. 흐릿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이야. Griffin's Fortress. 도착했어, 포포. 어때? 아직도 이상해? 포포? 성은도 고요해. 잠든 건가? 아니면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땐 카르티시아의 도움을 받았어. 이 일을 해결하려면 일단 카르티시아를 찾아야 돼. 카르티시아도 나처럼 임페라토르에게서 비롯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연결로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카르티시아와 싸우는 반인반수의 괴물. 잔상인 걸까? 아니면 에코? 카르티시아도 이 바위를 지나간 것 같아. 우선 이 길을 따라가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 물어보자. 방금 그 텅 빈 갑옷 에코인 것 같은데. 용사의 증명을 갈망하고 있어. 고대 영웅의 갑옷이 떨리는 건 갑옷이 과거에 겪었던 전투를 내가 재현했기 때문일까?
왠지 7 언덕에서 날 도와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여기가 바로 7 언덕. 의인, 당신도 이곳에 도착하시겠죠? 그때가 되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당신에 의해 바뀔 거예요. 바다 냄새야. 바로 앞인 것 같아. 인큐베이터 모양 실험 장치에 숨어 있는 건가? 주변의 파이프라인을 파괴해서 장치를 떨어뜨려야 돼. 이 기관들은 이 실험장을 만든 사람들이 설치한 방어 장치일 거야. 시설의 일부가 파괴되고 나서 방어 장치의 공격이 더 잦아졌어.
앞쪽에 작은 마을이 있어. 우선 여기 사람들한테 정보를 물어보자. 이럴 줄 알았어요. 푸른 물결팀이 진리 없다니까요. 푸른 물결팀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노래하던 사람이라고요.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해도 경기장에서는 실력이 곧 규칙 아니겠어요? 올해 본선에 진출한 팀 대부분이 7언덕 가문의 후원을 받지 않는 팀들인데 그래서요? 거기 건 돈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게 전부터 적당히 좀 하시라니까. 그만! 네네, 그만할게요. 아저씨가 그만하라는데 뭐. 어? 새로운 여행객인가요? 7언덕에 온 걸 환영해요. 여기 옷차림은 아닌데 신년방 사람이신가요? 검은 해안?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검토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푸른 물결팀의 마티아스가 어떻게 역전했는지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도시에서는 4년마다 최고의 검투 대회가 열린다네. 7언덕 전체가 우승팀의 탄생에 주목하고 있지. 자네도 7언덕의 경기를 보러 온 건가? 아니요. 저는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사람이요? 좀 힘들 텐데. 이 기간에는 온 솔라리스에서 7언덕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누구를 찾는 건가? 이곳 나루터는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도시로 가는 첫 번째 역이네. 어쩌면 우리가 마주친 사람일지도 몰라. 이곳엔 없을 것 같네만. 적어도 내가 본 기억은 없네. 7언덕을 방문하는 라군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네. 있다고 해도 보통은 우인극단 사람이나 몬텔리 쪽의 귀족이지. 비교적 개방적이고 신앙 문제도 신경 쓰지 않거든. 깊은 바다 수도회에 표식이 있는 아름다운 소녀라면 분명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걸세. 카르티시아와 플레르드 리스의 주파수가 다시 융합되어 하나가 된 후로 카르티시아는 몸을 얻게 됐어. 그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을 텐데. 거대한 도끼를 들고 투구를 쓴 반인 반수라. 그건 분명 영광의 사자 아르시누사일 거예요. 저희 7언덕의 수호 에코죠. 수호 에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선조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터전으로 삼은 이래로 지금까지 우린 자연재해와 잔상 그리고 흉악한 야수들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네. 과거 영웅들의 울부짖는 찬양과 조각상의 석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르시노사라네. 죽고 죽이는 싸움의 포효, 긍지의 포효에서 태어난 존재지. 아르시노사는 7언덕의 중심 도시를 지키느라 보통은 최고의 검투대회에만 나타나요. 아르시노사에게 인정받는 거야말로 모든 7언덕 사람들이 갈망하는 최고의 영광이죠. 7언덕의 수호 에코. 카르티시아는 왜 아르시노사와 맞서고 있는 걸까? 아르시노사를 만나보고 싶으면 도시의 경기장으로 가서 결승전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가자마자 표 사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수도회의 아가씨를 찾는 거라면 도시의 호텔에 가서 물어보는 게 좋을 걸세. 클레이, 에드윈, 여기 기구 자재. 그럼 우린 먼저 실례하겠네. 경기를 보러 갈 거라면 이쪽 길을 따라 경기장으로 가게나. 표부터 사는 거 잊지 말고. 라군나의 에코와 비슷한 주파수야. 이것도 임페라토르의 힘에서 비롯된 걸까? 불안정하고 무언가에 가로막힌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야. 겹겹이 쌓인 것 같으면서도 흐릿한 게 포포가 말했던 것과 비슷해. 7 언덕의 도시 근처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위치는 확인할 수가 없네. 사장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당신은... 나? 그냥 여행 중인 몸주의 도사야. 그냥 복링이라고 부르면 돼. 귀신 쫓기, 복빌기, 운세 보기, 글자를 전보기, 법보 부적. 못하는 것 빼고 다 해. 사장님은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 들었지. 감심이라고 사장님이 금주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 있지? 사실은 내 선배거든. 우린 같은 스승님 밑에서 배운 사이야. 산에 갔을 때 만났는데 사장님 얘기를 해주더라고. 방금 들었는데 7 언덕에 사람을 찾으러 왔다면서? 이거 참 쉽지가 않겠어. 리나시타는 풍수가 영 좋지 못하거든. 기는 물속에 가라앉아 흐르지 못하고 복도 내려오기 어려우니 시든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지라. 사람을 찾을 때는 꼭 조심해야 돼. 근데 사장님이 오고 나서 하늘이 또 바뀌었단 말이지. 그래서 미리 만나러 온 거야. 난 사장님이 하늘 깨는 사람이라는 데 걸고 싶거든. 우리의 아르시노사에 대해 묻는 겐가? 그건 7 언덕의 정신적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네.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성 도심지에 가보면 알게 될 걸세. 곳곳에 그리핀 조각상이 있거든. 그리핀은 오래전부터 이 섬에 살아왔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서 그 힘과 용기에 감탄했다네. 7 언덕에서는 강한 감정의 주파수가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일이 있네. 아르시노사도 그렇게 탄생한 존재지.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이 그리핀 조각상과 융합돼서 7 언덕의 에코 여전사를 만들어낸 거야. 이건 일종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지.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아르시노사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호신이 마지막으로 7 언덕에 왔다고 하네. 듣기로는 일찍이 아르시노사와 만난 적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수호신과 동행하는 전사이니 당연히 수호신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있다네. 하지만 그 후 수호신은 다시는 7 언덕에 오지 않았어. 아마 우리 7 언덕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이 땅을 우리 선조들에게 맡긴 거겠지. 대부분의 일곱 언덕 사람들은 이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네. 소신의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안 그런가? 아르시노사는 일곱 언덕의 영광을 영원히 지켜볼 게야. 수호신이라. 저희 일곱 언덕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아군이기도 하고 저희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도한 안내자이기도 하죠. 라군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선조들도 좌절을 겪으며 바다 위를 유랑했어요. 하지만 전 그게 일종의 시련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시련을 겪은 후 저희는 점점 깨달았어요. 일곱 언덕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영웅이고 오직 강자만이 수호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다는 걸요. 선조들의 투쟁과 끈기가 없었다면 일곱 언덕 사람들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었을 거예요. 라군나 사람들은 수호신만 숭배하고 인간의 힘은 무시하는 잘못된 신념을 퍼뜨리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나 도피겠죠. 일곱 언덕 사람들이 조각상을 만든다면 사냥을 하는 영웅의 모습을 조각할 거예요. 그런데 듣기로는 요즘 라군나에서도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요. 제법인데? 날 출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해! 누가 먼저 목을 물어뜯을지는 모르는 거잖아? 에밀리오, 당장 이 쓰레기들이랑 같이 내 앞에서 사라져.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보내줄까? 경기 전에도 이런 비열한 짓을 하려다 실패했으면서 이번엔 상관없는 사람까지 휘말리게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루파, 너 진짜 독볼 장군이구나. 정말 안 돌아갈 거야? 곧 결승전이라고. 독불 장군? 하! 그럼 내가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너네 승부 조작에 가담해야 된다는 소리야? 경기 외의 일은 내가 간섭할 수 없지만 경기장 위의 공정성만큼은 더럽힐 수 없어. 이런 기본조차 무시하면서 누가 꼬리를 더 자른 데나 비교만 하고 있으니. 난 네가 실력도 나쁘지 않고 팀원으로서 호흡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널 경멸해. 난 아무것도 몰라. 누구나 너처럼 실력만으로 일곱 언덕에서 깨끗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미안. 지저분한 일에 끌어들여 버렸네. 이 일로 일곱 언덕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진 않았길 바랄게. 녀석들처럼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난 루파, 검투사야.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이름이라도 알려줄 수 있을까? 기억해둘게. 이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너 꽤 강하구나? 난 그냥 녀석들이랑 싸우는 게 익숙한 것뿐이야. 근데 네 검술은 뭔가 다르던데. 엄청 아름다웠어. 마음에 들어? 방금은 무슨 일이었죠? 당신을 잡으려고 숨어 있던 건가요? 뭐 비슷하지. 에밀리오는 내 전 팀원이었어. 실바 가문에서 녀석을 보내 날 몰래 공격하려고 한 것 같아. 실바 가문은 7 언덕의 귀족 가문이자 내 본가이기도 해. 지금은 멋대로 팀을 떠났으니까 더는 가문의 일원이 아니게 됐지만. 방금 말씀하신 승부조작 때문인가요? 맞아. 가문이 그리 깨끗하지 않다는 건 진작 알았지만 불법 도박장에 그 많은 돈을 풀어놓다니.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야. 난 이미 충분히 벌어줄 만큼 벌어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뭐 씁쓸하지. 맞다. 넌 7 언덕 밖에서 온 거지? 혹시 나랑 같이 결승전에 참가하지 않을래? 루파의 몸에 카르티시아의 주파수가 휘감겨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승낙한다는 거 맞지? 미안해요, 루파. 혹시 카르티시아라는 라군나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카르티시아? 보기는커녕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왜? 그 사람이 실종돼서 찾으러 온 거거든요. 마지막 단서는 카르티시아가 7 언덕에서 아르시노사와 대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르시노사라. 그건 정신적인 상징일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7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에코야. 지금 장관이신 아우구스타님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싸운 적이 없어. 그 카르티시아라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기든 지든 아르시노사가 누군가와 싸운다는 건 분명 7 언덕이 떠들썩해질 만한 소식일 거야. 그리고 아직 7 언덕에는 그런 소식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랑 같은 팀 하는 거지? 아르시노사는 반드시 결승전에 나타날 거야. 어쩌면 이걸 이용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우승자에게는 명예 귀족이라는 호칭과 거액의 상금, 그리고 새로운 발판까지. 아, 난 필요 없으니까 네가 다 가져도 돼. 이런 게 필요 없더라도 우승자라는 이름이 가져다줄 관심이 네가 찾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당신은요? 뭘 원하죠? 나? 난 그냥 페어플레이 정신을 더럽히는 녀석들이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자식들이 지금 도박장에서 베팅하는 쪽은 아마... 아무튼 우리가 우승만 하면 놈들은 분명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될 거야. 선을 넘는 놈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그 선마저도 사라지게 되겠지. 놈들이 또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넌 7 언덕 밖에서 왔으니까 여기 귀족들의 간섭도 받지 않을 거고 또 충분히 강하잖아? 너랑 함께 싸울 생각을 하니까 두근거려. 그리고 네가 7 언덕의 검투에 참가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지금 카르티시아와 관련된 유일한 단서는 아르시노사와 루파의 주파수뿐이야.
루파는 모른다고 했지만 카르티시아와 우연히 만났을지도 몰라. 아니면 일부러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지. 지금으로선 한 팀을 꾸려서 계속 조사하는 게 최선이야. 좋아. 그럼 잘 부탁해, 나의 파트너. 그럼 첫 걸음부터 내디뎌 볼까? 바로 새 팀 등록! 안녕. 새로운 팀을 등록하고 싶은데 아직 늦진 않았지? 박수갈채가 영원히 함께하길. 네, 아직 시간이라면. 루파 선수! 새로운 팀을 등록한다고요? 그치만... 일이 좀 있었거든. 난 더 이상 번성한 가지팀이 아니야. 여긴 내 새 파트너고. 네, 알겠습니다. 등록해드릴게요. 팀 이름은 정하셨나요? 이름이라... 파트너, 네가 정해줘. 일곱 언덕은 항상 물결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도 쉴 때는 파도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니까. 좋아, 그럼 이걸로 하자. 파트너랑 특별 선발전 참가를 신청하고 싶어. 같이 등록 좀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곱 언덕에서는 1년 내내 에코 검투 대회가 열려. 연습 경기, 시범 경기, 오픈 경기 등등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우리가 이번에 참가할 대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선수권 대회야. 우리는 보통 최고의 검투 대회라고 부르지. 최고의 검투 대회는 앞서 열리는 포인트 경기와 나중에 열리는 토너먼트 경기 두 단계로 나뉘어. 포인트 경기가 끝나면 토너먼트 경기가 시작돼. 난 일곱 언덕 일상 경기에 개인 포인트가 충분해서 결승에 진출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넌 방금 등록한 신인 선수라 선발로 순위권에 들려면 특별 선발전에서 승리해야 돼. 포인트가 높은 어려운 상대에게 도전하면 경기를 적게 치러도 본선에 진출할 수 있어. 둘이서 충분할까요? 2대2로 싸우는 건가요? 맞아. 새 장관님이 취임한 후 개혁 정책으로 새롭게 도입된 규칙이지. 물론 우리 에코 파트너도 함께 출전할 수 있고. 에코는 일곱 언덕 사람에게 있어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 에코를 사냥하고 정복하면서 공존하는 게 일곱 언덕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야. 파트너, 준비됐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두 분 모두 즐거운 사냥 되세요. 그럼 파트너, 경기장에서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 한번 볼까? 에코 검투를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즐거운 사냥 되세요. 오더링 레이스 물카부트 광순어 전투 시작! 효과가 있었으면 심판은 내가 하지!
정말 통쾌한데? 이렇게 가벼운 느낌은 오랜만이야. 무대 위에서 매 순간 집중하고 경기의 순수한 즐거움을 누린다. 고마워, 파트너. 역시 너랑 팀을 짠 건 옳은 결정이었어. 이건... 하닥이야. 경기가 자주 열리는 곳에 머물면서 승자에게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걸 좋아해. 왠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파트너가 방금 보여준 활약이 마음에 들었나 봐. 엄청 활기찬 에코네요. 오는 길에 만났던 작은 그리핀도 정말 다정했어요. 보다시피 일곱 언덕은 정말 떠들썩한 도시야. 선조들이 여기 오기 전부터 그리핀들은 이 섬에 살고 있었대. 여긴 해결됐고 다음 경기장은 도시 외곽에 있을 거야. 거기서 지금 점수가 제일 높은 선수한테 한 번만 더 도전하면 루파 선수! 사인해주세요! 우와, 진짜 루파 선수잖아!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평소에는 시합표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라도 해뒀을 텐데. 루파 선수, 번성한 가지팀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옆에 있는 검투사는 처음 보는데? 설마 에밀리오 선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거야?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 귀찮게 하지 마. 루파 선수, 저 루파 선수 경기라면 다 챙겨봤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미안. 콜로세움 밖에서 경기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럴 줄 알았으면 투구를 쓸 걸 그랬어. 여러분! 처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괜히 시간 뺏기고 싶진 않단 말이지. 파트너, 빨리 철수할 준비를 해야겠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 내 손 꽉 잡고 놓지 마. 좋아. 탈출 작전 성공! 다음 경기장에서 방금 같은 해프닝을 피하려면 그쪽 사무원에게 먼저 알려야겠어. 경기는 검투사 수입의 핵심이라 유명한 검투사는 웬만해선 임시로 경기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팬들이 좀 흥분했던 것 같아.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팀을 만들었다는 게 곧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겠지. 왜 웃어요? 나 말이야? 소문을 좀 퍼뜨렸을 뿐이야. 과한 겸손은 해로우니까 파트너한테는 솔직하게 말할게. 난 꽤 돈벌이가 되는 몸이거든. 그래서 내 본가인 실바 가문이 오랫동안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 하지만 일곱 언덕 귀족들은 원래 사냥이나 쟁탈전에는 익숙하거든.
사자와 이리, 호랑이와 표범이 서로 물어뜯고 뜯기는 사이 놈들의 배를 주시하는 하이에나들이 있어. 가장 기름진 고기는 누구나 한 입 베어물고 싶어 하니까. 게다가 그 사람들이 도박장에서 돈을 챙긴 일까지. 내가 팀을 떠난 걸 알게 되면 번성한 가지를 절단 내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게 될걸? 잔잔한 호수에 파동을 일으키고 싶은 건가요? 여긴 호수가 아니라 폭포야. 원래부터 수많은 파동이 있던 곳이라고. 그래도 지금은 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야. 지금 장관님이 취임하기 전에는 박수갈채가 영원히 함께하길, 루파. 날 기다리던 거야? 카터? 내가 있던 팀의 매니저야. 장점은 누구를 만나든지 소통을 잘한다는 거고, 단점은 누구를 만나든지 소통을 잘한다는 거지. 소통을 잘한다는 건 팀 매니저로서는 장점 아닌가요? 줄리아 실바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순순히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든 당신과 말해볼 기회를 찾으라고 하셨죠. 그치만 보안이 이미 새 팀원을 찾은 모양인데 그럼 줄리아님의 기대도 물거품이 되겠네요. 알았으면 됐어. 더 할 말은 없지? 정말 안타깝네요. 관중이 없을 때의 당신은 평소처럼 활발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고사하고 사교적인 모습을 연기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니. 새로운 계획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루파, 당신의 팀이 우승할 확률은 얼마나 되죠? 나랑 파트너니까 당연히 100%지. 이제 빙빙 돌려서 남 떠보는 얘긴 그만하자. 카터, 한 가지만 물을게. 실바 가문의 승부 조작에 너도 가담했어? 아니요. 전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에도 급이 있으니까요. 좋아. 그럼 이만 가봐. 참 살벌한 대화였네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루파. 실바 가문은 당신을 빛으로 이끌었듯이 암흑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신의 재능을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 재능과 규칙은 별개잖아요. 나도 규칙은 알아. 난 줄리아님이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야. 지금의 규칙을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아까 그 사람도 실바 가문의 사람인가요? 아니, 카터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 요 몇 년 동안 번성한 가지팀을 위해 일한 것뿐이지. 봐봐, 파트너. 영웅의 길을 지나면 곧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도착할 거야.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검투사들이 이 길을 따라 올린도스 콜로세움으로 순례를 떠났어. 지금의 우리처럼. 이 앞이 다음 선발전 경기장이야. 경기가 끝나면 케이블카를 타고 위쪽 도시로 갈 수 있어. 가을에 케이블카 안에서 경치를 보고 있으면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서 기분이 좋아져.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에코 검투를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즐거운 사냥 되세요. 워너링 웨이브의 푸른 물결 결투 시작! 파도요, 재판하라! 기회를 잘 잡아야 해. 아직 날 노리고 있다. 하지 않아. 심판은 내가 하지. 보여주지. 효과가 있었으면. 바람이 계속게 치고 들어오는데 아쉽게도 약점만 더 빨리 드러냈지만 말이야. 파트너, 네가 움직이니까 내 피도 끓어오르기 시작했어. 카르티시아가 물 위에? 검이 상대편 에코랑 부딪혔을 때 전에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이 다시 느껴졌어. 7 언덕을 지탱하는 에코들의 힘이 미약하고 불안정한 걸 보면 분명 이상 현상에 빠진 거야. 나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 루파 선수가 팀을 나가다니 아쉽게 됐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 자기 팬도 그렇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응원해줬는데 책임감도 없는 건가? 돈 때문인가? 팀원도 여러 번 바꾸고 그랬잖아. 게다가 루파 선수 옆에 있는 저 신인. 실바 가문의 후원이 없었다면 외지에서 온 검투사가 어떻게 고작 몇 년 만에 출세할 기회를 잡았겠어. 시끄러워. 어디서 또 그딴 헛소문을 들은 거야? 눈 비비고 잘 봐. 루파 선수의 실력은 진짜라고. 자기 딴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인 줄 알지. 잘 들어. 내가 객관적으로 말해줄 테니까. 가자, 파트너. 이번에도 순조로웠네. 너한테 편안한 숙소를 찾아줄게. 내일은 올린도스 콜로세움에 가서 준결승전을 치르면 돼. 그러고 보니까 7 언덕의 도시에 수역이 있나요? 카르티시아가 그곳을 지나갔던 것 같아서요. 수역? 있긴 한데 버려진 지 오래돼서. 그 큰 엘리베이터로도 위쪽 도시에 갈 수 있으니까. 파트너가 찾는 사람도 있겠다. 그쪽으로 가보자. 루파. 승부조작 얘기. 아까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결정적인 증거를 못 챙겨왔거든. 게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이기고 나면 말할 수 있겠지. 7 언덕 사람들은 패자의 목소리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 괜찮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큰 법이니까. 사실 별로 상관없어. 이런 일은 7 언덕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거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기 어려워.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내보내는 것도 경기장 밖의 수단 중 하나야. 실바 가문의 돈줄을 끄는 이상 이런 반응은 진작에 예상했어. 이 얘긴 여기서 끝내자. 그보다는 너처럼 좋은 파트너랑 한 팀이 돼서 엄청 기뻐. 팀원들이 내 페이스를 따라올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귀찮은 인간관계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순수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 고마워, 파트너. 왜 위쪽의 도시는 폐허가 된 건가요? 라군나의 흑조가 처음으로 폭발한 곳이거든. 아, 너 흑조는 알지? 알아요. 그때 은폐된 몇몇 사건들 때문에 나중에 성 중심지가 위로 옮겨졌어. 카르티시아가 이 수역을 지나갔댔지? 대충 어느 쪽이야? 대략 저쪽이에요. 아, 저쪽은 테라클레스 조각상이 가라앉은 곳이구나. 그럼 전 여기서 카르티시아를 찾아볼게요. 뭔가 방법이 있어? 저희 사이에 연결 같은 게 있거든요. 알았어. 그럼 난 여기서 기다릴게. 잘 되길 바래. 어떻게 됐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맞아. 결승전까지만 기다리자. 뭔가 진전이 있겠지. 테라클레스 조각상은 길 양쪽에 서서 도시를 떠나 사냥을 나간 7언덕의 영웅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지켜봤어. 그때마다 도시에 울려 퍼지는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는 영광이 보내는 가장 황홀한 환호였지. 여길 지나갈 땐 조심해야 돼. 수면 아래에 케라사우루스의 잔상이 있거든. 매복해 있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공격해. 밑에 폐허가 된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 여긴 예전에 7언덕의 구도심이었어. 워낙 위험한 곳이라 보통은 이곳을 건너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도전을 좋아하는 7언덕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잔상을 사냥하기도 해. 그리고 이 수역은 실바 가문이 관리하는 구역이기도 하고 어렸을 땐 나도 여기서 놀곤 했어. 카르티시아. 이상하네. 들어본 적 없는데 뭔가 익숙한 이름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괜찮으세요? 7언덕 사람 같은데 성 안에 누가 또 있나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걷고 또 걸었는데도 도무지 이 성에서 나갈 수가 없어. 거리에도 골목에도 온통 하얀 조수의 침식이야. 침식? 흑조를 말하는 건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난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잃어버린 기억은 되찾을 수 있어요. 이름도 그렇고요. 제 이름도 누군가가 되찾아줬는걸요. 제가 여기 막 도착했을 때는 온 7언덕이 안개로 쌓여 있었는데 혹시 그때 상황은 기억이 나시나요? 알려주셨으면 해요. 넌 누구야? 저는 카르티시아라고 해요. 라군나의 떠돌이 기사예요. 떠돌이 기사?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물리칠게요. 나의 도시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위치한 그리핀의 요새에 온 걸 환영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검투 대회에서 순위에 들지 못한 소기족이야. 7언덕에서 힘과 권세는 떼놓을 수 없는 사이야. 귀족이라는 지위를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 검투 대회는 일종의 귀족 선발 제도이자 우리의 경제적 근간이야. 경기를 통해 자신의 에코에 대한 통제력을 증명하는 건 귀족으로서 필수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 힘 있는 후계를 양성하지 못하는 가문은 사냥터에서 잔상을 사냥하면서 7언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러니 그동안 실컷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파산해서 떠날 수밖에 없지. 힘이 최고다. 그게 이곳의 규칙이니까. 너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분명 많은 전투를 치렀겠지? 많은 7언덕 사람에게 검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귀족과 평민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전투 훈련인 거야. 승자는 패자를 동정하지 않고 모든 이는 나약함을 버리고 힘을 굳게 믿으며 영광을 갈망한다.
네가 어디서 왔든 너 자신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모든 찬사의 문은 널 위해 열려 있을 거야. 경기장 위야말로 빛이 가장 가득한 곳이니까.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지 못한 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자 속에 버려질 뿐이지. 두 경기나 치렀으니까 일단 배나 채우러 갈까? 아참! 너한테 맛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아직 도착도 안 한... 루파 선수도 마시는 바로 그 음료. 사장님! 라지 사이즈로 세트 2개, 그리고 심장의 선택도 2병 부탁해. 루파 선수다. 그거 들었어? 루파 선수는 이미 번성한 가지 팀에서. 자, 경기장 밖에서는 검투 선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다들 규칙은 기억하고 있지? 빨리 식사들이나 해. 기운이 넘치는 건 여전하네. 실바 가문을 걷어차고 나온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가문에서 너한테 고작 그것밖에 안 나눠줬다니. 그러니까 진작에 내 말대로 팀에서 떠났어야 됐어. 괜찮아. 전에는 확실히 가문 덕을 보기도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그 새로운 신비주의 파트너야? 인물은 꽤 믿을만해 보이네? 식당 일하면서 사람 볼 줄도 모른다면 이렇게 오래 장사할 수 있었겠어? 맞다, 루파. 미안하지만 심장의 선택은 이미 다 나갔어. 광고 효과도 좋은데다가 인기도 많잖아. 다 나갔다고? 안 돼. 심장의 선택이 뭔가요? 내가 광고하는 음료수야. 정확히는 내가 광고하는 것 중에서 드물게 맛있는 음료수라고 할까? 내가 광고하는 물건은 내가 직접 고르는 거라 품질에 문제는 없어. 그냥 맛이 그저 그런 편인 게 꽤 된달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심장의 선택을 맛보여줄게. 지금은 밥부터 먹자. 네 이야기도 좀 들려줄래? 명색이 파트너인데 아직 서로에 대해선 잘 모르잖아. 맞다, 루파. 아피우스가 새로 복원한 녹화 영상이 도착했다고 알려달랬어. 네가 말한 미아 선수가 나오는 거 있잖아. 고마워.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깜빡할 뻔했네. 녹화 영상이요? 응, 검투 녹화 영상이야. 큰 경기나 인기 있는 선수의 검투는 보통 분석을 위해 빌려볼 수 있도록 녹화 영상을 만들어.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지금 장관이신 아우구스타님의 영상이지. 4년 전 모든 경기에서 전승한 걸로 유명해지고 그 후 더 나아가 장관 자리까지 오른 분이야. 근데 난 역대 우승자보다 미아 선수의 영상을 더 좋아해. 그 사람이 참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 녹화 영상만 봐도 검투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이번 시합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아 선수는 몇 년 전 최고의 검투 대회에서 실종됐거든. 불법 도박장에 말려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팀 매니저의 압박에 못 이겨 7언덕을 떠났다는 사람도 있고, 소문은 많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뭔가 찝찝하단 말이지. 이렇게 중간에 기권하다니.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지 못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데. 솔리스의 요리는 항상 맛있다니까. 지금 바로 숙소로 안내해줄게. 레오니다스 호텔은 7언덕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야. 나도 여기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어. 짜잔! 이 방은 이제 네 거야. 앞으로 네가 7언덕에 올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 스위트룸에서 묵어도 돼. 천만에! 호텔 주인도 어차피 이번 우승자에게 투자하길 바랄 테니까. 그리고 난 자신 있어. 있잖아, 파트너. 난 검투가 정말 좋아. 정말 좋아해. 난 내가 행운아란 걸 알아.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에 비하면 난 이미 얻은 게 많다고 할 수 있어. 단지 가끔 두려울 뿐이야. 난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알면 알수록 걱정이나 두려움도 점점 더 커져. 내가 경기장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은 내가 정말 그걸 좋아하기 때문인 걸까? 혹시 그곳에서 사랑받기 때문은 아닐까? 만에 하나 내가 이 사랑을 잃게 된다면 난 처음부터 그걸 얻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할까? 그때도 난 여전히 가슴을 펴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위로해줘서 고마워. 날 탓하는 건 아니야. 단지 나 자신을 의심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뿐이지. 내가 운이 좋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내일이면 준결승전이네? 오늘 밤은 푹 쉬어. 잘 자, 나의 파트너. 사방에 떠다니는 글자. 위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
그저 또 하나의 황홀한 환상일 뿐이야. 단지 낮의 카니발이 아니라 밤의 꿈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뿐. 여기서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없고, 그러니 무기는 잠시 내려놓도록 해. 이 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 방랑자. 제멋대로면서도 아름답고 끝없는 영광을 쫓는 도시. 라군나와 비교했을 때 7 언덕의 모습은 어때? 만족스러워? 큰 흐름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정표가 영혼을 가리키는 닻이 될 수 있거든. 급할 것도 없으니 가볍게 이야기나 하자. 여기선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영웅의 서사시를 아주 좋아하는 동료가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찾는 실종자와 네가 느끼는 7 언덕의 이상 현상은 확실히 잔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 사람의 편애랄까? 시련은 영웅에게 있어 긴 여행의 시작이지. 너의 지혜와 판단, 용기와 애정, 기대와 희망, 그리고 광기. 이 모든 것이 네가 그 시련을 이겨내고 영웅의 자리에 오르기에 충분할까? 이걸 읽고 네 마음이 움직이길 바래. 네가 나한테 얻고 싶어하는 답도 이 안에 있어. 항상 적으로만 대하다 보면 악장도 조금의 변화 없이 흘러가지. 그건 아무래도 너무 몸이 건조한 것 같거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플로러, 당신은 7 언덕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저한테 주는 이유는 또 뭐고요? 난 단지 이야기의 흐름에 살짝 손을 댄 것뿐이야. 지금 이 순간 너와 탑에서 나온 그 성녀 모두 그 사람이 창작한 운명 속에 있거든. 그 사람? 당신 외에도 리나스타에서 활동하는 다른 잔성의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당신이든 스카든 그 이름도 모르는 잔성의 사람이든 편애라기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를 거야. 난 이미 그 사람하고 만난 적이 있거든.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리나스타에 와서 만났던 사람인가? 창작자로서 배역 스스로가 작가의 예상을 벗어나는 전환점과 질문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지. 이야기란 주인공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법이거든.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힘 말이야. 아직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정해지지 않았어. 내가 이 시나리오를 너한테 주는 건 결말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야기의 끝에서 그 검투사 소녀 루파는 최초의 촉발자로서 7 언덕에 흑조를 일으키게 돼. 모든 영광은 삼켜지고 영웅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존엄성은
검은 소용돌이 속에 녹아든다. 그게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줄거리거든. 이 이야기는 아주 짧아. 주어진 시간은 사흘. 결승전이 막을 내릴 때 이야기도 결말에 다다를 거야. 네가 결말에 이르기 전에 그 아가씨를 죽이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 결말은 바뀌겠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 아가씨에게 미리 결말을 말해버린다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고. 날 혼란스럽게 하려는 거군요. 하지만 난 당신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플로러. 꼭 날 믿을 필요는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길을 걸을 수도 있겠지. 내가 말했듯이 이 이야기는 결국 내 동료가 지어낸 결말로 향할 거니까. 이건 너의 자유야. 모두가 누리는 자유. 가장 터무니없는 환상조차도 주제와 모티프가 있지. 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야. 시나리오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이야기의 창작자조차도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규칙을 준수해야 돼. 신중하게 판단해, 방랑자. 너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네가 이 이야기의 절정에 나타나주길 기대할게. 좋은 아침, 파트너. 기운이 없어 보이네? 플로로가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곱 언덕은 분명 루파와 일곱 언덕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이상 현상에 빠져 있어. 아주 잠깐이지만 루파가 낯선 소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봤고. 일단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어. 꿈자리가 조금 사나웠거든요. 출발할까요? 이제 올림도스 콜로세움으로 가는 거죠? 맞아. 역시 실바 가문은 준결승 상대로 우리를 골랐어.
소식이 온 도시에 퍼진 것 같네. 예상했던 일인가요? 응. 그들에게 있어선 명백한 도발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거든. 줄리안 님도 분명 참석했을 거야. 이런 순간을 절대 놓칠 리 없지. 줄리안 님은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이야. 훌륭하지만 오만하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그 사람한테 있어서 도리를 따진다는 건 힘없는 자의 우스운 발악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력으로 증명해야 돼. 승리에 거짓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검투사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선 지 4년이 흐른 지금 나는 이 자리에 개최자이자 증인으로서 오르게 되었다. 이 유서 깊고 위대한 도시에서는 검투 경기가 전부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라. 우리는 한때 바다를 유랑했다. 우리의 피에는 생존의 길을 찾고 운명을 직시하며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본능이 남아있다. 힘을 갖추지 못하고 영광만 누리려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영원히 비추는 태양에 맹세한다. 전사들이여, 용맹한 전투로 7 언덕에 대한 경의와 충성을 표하라.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시작하라! 가자, 파트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에코 검투를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그럼 즐거운 사냥 되세요. 버너링 웨이브 대 건강한 가시. 열투 시작! 점점 당당하게 끝내자, 에밀리오. 내가 폭풍이다. 없애주지. 완벽한 호흡이야. 사냥감을 둥지로 모는 기분. 하지 않아. 심판은 내가 하지. 되어주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 않아. 심판은 내가 하지. 바람이여, 되어버려라. 이 주파수 거꾸로 선탑의 흑조와 비슷해. 고마워, 파트너. 질 것 같은 이 경기장에서 더러운 수작을 너희들 절대 용서 못해!
존경하는 장관님! 장관님께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방금 경기장에서 실바 가문은 경기의 공정함을 더럽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고하라. 이 창은 제가 처음 실바 가문에 들어왔을 때 가주 줄리아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문에 들어왔을 때부터 얼마 전 실바 가문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이 창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경기장에서 이 창은 제 통제를 벗어나 제 파트너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있나? 그 창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 못 믿겠다면 검사를 해도 좋다. 어차피 아무런 문제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루파, 넌 실바 가문의 도움으로 지금의 부와 명성을 얻었으면서 경기가 열리기 전 아무 말도 없이 가문을 떠나지 않았나. 실바 가문은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번 대회에서 패하더라도 7 언덕을 떠날 필요가 없을 만큼 지난 대회에서 줄곧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니까. 반면 넌 곧 가문의 지원을 잃게 될 거다. 이런 상황에서 더 절박하게 상대를 물어뜯어야 하는 건 어느 쪽이지?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무대에서 날뛰지 마라, 거짓말쟁이. 그 사람들은 예전에 일곱 언덕의 예언자 윤호야. 이런데 나타나는 건 보기 드문 일인데. 원래는 성전에서 나오는 일이 없거든. 아우구스타 장관님이 계실 때만 가끔 나타나. 달과 별이 밝게 비치는 영령들이 멀리서 지켜본 바 따분한 거짓말이 7 언덕의 고결한 경기장을 더럽히고 있다. 유죄. 말이 안 되잖아. 아우구스타, 실바 가문을 7 언덕에서 쫓아내. 예언자는 운명을 엿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덕분에 7 언덕에서 말 한마디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7 언덕 사람들도 대부분 그 판단을 신뢰하는 편이야. 하지만 윤호는 역대 예언자 중에서도 상당히 급진적인 편이라. 능력은 훌륭하지만 모든 7 언덕 사람들이 윤호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유죄. 이것이 성전의 판단이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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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아 실바, 그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전... 그대의 선조가 군도에 처음 올라 성벽을 세우고 요새를 만들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실바 가문 혈통의 수많은 전사들이 사냥터로 달려가 잔상과 싸웠지. 넌 이미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마라, 줄리아. 7 언덕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장관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아까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 전술은 바꿀 생각도 없이 점수 지키기에 급급해서 방어하고 도망만 치는 바보들보다는 훨씬 나아. 외지인이라. 두 사람 다 잘해봐. 내일 결승전에서 부디 아우구스타와 날 실망시키지 않길 바래. 준결승은 나머지 두 팀의 승부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일단 대기실로 가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실바 가문은 완전히 끝났어요. 아우구스타님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어요. 전 당신이 틀림없이 이 일에 관해 미리 손을 써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알겠어? 하지만 줄리아 여사가 꼼수를 부린 건 내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야. 어쨌든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설령 당신이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라고 해도 멋대로 팀을 떠나 계약을 위반한 건 사실이고요. 결론만 말해. 이제 와서 옛날 얘기나 하면서 수다 떨러 온 건 아닐 거잖아. 실바 가문의 번성한 가지팀에 대한 후원은 제가 직접 처리했으니 당신이 계약 위반으로 받을 피해는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당신의 대회 매니저는 여전히 저인 걸로 하시죠? 좋아, 카터. 하지만 수익 분배는 새로 해야 될 거야. 만족스러운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오길 바래. 루파,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건가요? 실바 가문이 지른 불이야. 그리고 넌 그 불에 희생된 모든 것을 못 본 척하고 있고 한 발 뒤로 뺐다고 해서 네가 결백하다고 생각하진 마. 좋아요.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하죠.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니지? 장관 아우구스타, 사냥터의 사냥꾼, 우리의 왕. 다음 폭풍이 7 언덕을 스쳐 지나갈 때 제가 찾은 은신처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조용해졌네. 오늘은 일이 정말 많았어. 아우구스타 장관님은 평민 출신이야.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여러 번 발생했지. 수십 년 전 7 언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패해 있었어. 2명의 장관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기도 했고. 최고의 검투 대회는 7 언덕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때거든. 그래서 지금 줄리아님을 내쫓은 것 같아. 전에 비슷한 소문을 들은 적도 있어. 예언자는 7 언덕에서 말 한마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게다가 윤호는 아우구스타 장관님의 강력한 지지자이기도 해. 예언자들은 보통 오랫동안 사냥터에 있는 성전에 살면서 운명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화를 지켜. 하지만 윤호는 달라. 자유분방한 데다 사냥터의 전사들과 함께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
월식이 일어날 때 태어났고 역대 예언자 중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기도 해. 듣기만 해도 대단하지? 그러게. 네 덕분에 줄리아님의 꼼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아까 반짝이면서 사라진 주파수는 명식과 비슷한 느낌이었어. 루파가 일곱 언덕에 흑조를 일으킨다던 플로로의 말과 관련이 있는 걸까? 루파, 창 좀 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상해. 아까 느꼈던 주파수가 사라졌어. 루파, 그 줄리아님이라는 사람은 수호신을 믿나요? 아니, 줄리아님은 아직도 라군나의 성직자들을 경멸해. 귀족 자리를 거머쥐고 놓지 않는 것도 그 영광만 바라기 때문이야. 항상 완벽한 일곱 언덕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런 게 애초에 가능하긴 한지 모르겠어. 그렇군요. 미안, 파트너. 어깨 좀 빌릴게. 조금 피곤하네. 좋아요. 충전 끝! 나머지 팀도 승부가 난 것 같네. 준결승이 끝났으니까 이만 돌아가서 쉬어도 돼. 루파 선수! 결승전 진출 축하해요. 아, 그리고 당신도 진짜 멋진 플레이였어요. 루파 선수, 실바 가문의 승부 조작에 대해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혹시?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번성한 가지팀이 계속 검투사한테 갑질을 한 거라니까? 그동안은 아무도 말할 엄두를 못 낸 거지. 너희가 내일 우승한다면 분명 솔리스에서 가장 환영받는 이야기가 될 거야. 자, 여러분. 알겠으니까 천천히 얘기해보자고. 근데 그 전에 내 파트너는 놔주는 게 어때? 내 파트너는 일곱 언덕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 외지인한테 너무 들이댔다가 일곱 언덕의 인상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 빨리 가, 파트너. 주변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잘 처리하고 바로 찾아갈게. 루파. 아주 잠깐이었지만 오늘 루파의 무기에서 확실히 명식과 흑조에 관련된 주파수가 나타났어. 본인은 이게 실바 가문의 음모라고만 생각할 뿐 명식과의 관계를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 같아. 플로로의 동료가 운명과 이야기를 엮어낸다는 말은 그 사람의 공명 어빌리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현실의 운명과 미래를 한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게 가능했다면 잔성에는 진작 솔라리스를 완전히 집어삼켰겠지. 이곳이 현실이 아니거나 그 능력에 제한이 있지 않고서야.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면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 현실이 맞다면 루파를 죽이는 일 같은 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거야. 원래 계획대로 결승전까지 아르시노사를 기다리면서 카르티시아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게 더 낫겠어. 루파한테서 느껴진 건 명식의 주파수뿐만이 아니야. 카르티시아의 주파수도 느껴졌어. 카르티시아가 여기 왔다면 나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했겠지. 그동안 잔성의 멤버의 공명 어빌리티의 규칙과 제한을 찾아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 현상이 더 심해질 거야. 사장님? 뭐 그렇게 고민이 많아? 속상한 일이라도 있어? 복리? 여긴 무슨 일이에요? 여행을 왔으니 당연히 7 언덕이 자랑하는 최고의 검투 대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역시 사장님이 그 판을 깨는 사람이구나. 사장님도 눈치챘지? 지금 7 언덕은 이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 말이야. 이런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복링, 2번이나 절 찾아왔으면서 이번에도 우연이라고 하진 마세요. 난 단지 느낄 수 있을 뿐 문제의 핵심을 찾을 수는 없어. 간신히 희미한 흔적을 잡아도 곧 다시 감춰지고 말 거야.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내가 이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해. 사문의 규칙 때문에 많이 말해줄 수는 없지만 뭐 살짝 등 떠미는 일이야 큰 문제 없겠지? 사장님을 돕는 게 나 자신을 돕는 길이기도 하고. 자, 이걸 가져가. 둘이 좋은 인연을 맺은 기념이라고 쳐. 어차피 해본다고 손해보는 일도 없으니까.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하늘과 땅은 거울 속에 있는 법. 해봐. 어떻게 생각해요? 곧 있으면 준결승전인데 미아 선수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확실히 잘하고 있지만 전에는 승률이요. 제발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어요. 만약 미아 선수가 진다면 도박장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저는 존, 그 자식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게 만들겠다고 맹세하긴 했는데. 존? 아, 미아 선수의 매니저요? 미아 선수가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배당률도 높아지긴 했지만 그것도 다 거품이고 요즘 있었던 대회에서의 우승은 다 귀족날이들 것이었잖아요. 게다가 라군나에서 온 이민자인데. 복링? 또 사라졌네. 미아라는 검투사, 루파가 전에 말한 적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몇 년 전 최고의 검투 대회에서 실종됐다고 했는데, 플로로가 이건 사흘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결승전에서 결말을 맺을 거라고 했어. 아무래도 7 언덕에서 벌어지는 최고의 검투 대회가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
청동 거울에 방울이 흔들리고 있어. 방울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 가서 확인해보자. 이번에 내가 협찬한 야수의 심장. 존, 이게 몇 번째야? 네가 아끼는 건 알겠는데 미야, 이 정신 나간 여자는 너무하잖아. 네, 저도 알죠. 그래서 제가 돈도 더 얹어 드렸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도 경기장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거나 하진 않잖아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럼 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결승전에서 케라사우루스까지 끌고 와서 눈길을 끌려고 한다고. 검투사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기나 해? 이런 쓰레기를 팀에 두고 어떻게 결승전에서 이길 생각을 하겠어? 확실히 미아의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하죠. 요즘은 환각까지 보는 것 같은데 보통 곤란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기실에서 몰래 울기도 한다니까. 에이, 거슬리는데도 한계가 있지. 관객을 대하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심지어 팬도 못 다루고. 아무리 잘 싸우면 뭐해. 경기장 밖에서 사람 대하는 법을 모르는데. 그치만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7언덕 사람들은 다 미아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미아가 출전하지 않으면 관객들의 비난에 우리가 짓눌려서 죽을 거예요. 라군나 출신의 천재, 7언덕의 챔피언으로. 시합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런 꿈 같은 스토리는 분명 우리한테 떼돈을 벌어다 줄 테니까. 그 검투사 계집에 응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맞아. 모두가 미아를 사랑하지. 이겼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최고의 검투 대회전 변변한 활약도 못 보여준 주제에 경기장에서도 히스테리로 추태나 부리고,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자기 몸값을 그렇게 떨어뜨리다니. 그 후로 경기장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했지. 존이 진창에서 다시 꺼내올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맞아. 가여워서 눈물이 다 날 정도야. 미아 선수. 틀림없이 존한테 골수까지 모두 빨아먹혔을 거야. 불쌍한 소녀요. 나의 친구 루키우스, 너도 들었지? 불법 도박장에 관한 소문 말이야. 네 생각은 어때? 원로원의 불만을 품은 평민들, 투기꾼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싹트고 있어. 혼란과 피해, 그리고 슬픔에 젖은 희생자까지. 우리한테는 돈과 걱정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좋은 생각이야. 싸움과 오락이야말로 우리한테는 최고의 재미니까. 미아, 넌 할 수 있어. 버틸 수 있다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쁘지만은 않아. 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 검투를 시작할 때부터
날 계속 응원해주는 관중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난 내 한계를 알고 있어. 열심히 연습해도 겨우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전부야. 난 검투가 너무 좋아.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좋아하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해. 그리고 나도 보여주고 싶어. 갈채 소리를 듣고 싶어. 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좋아. 나는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다고. 돈도 필요하고. 신이시여, 제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전 정말 더 잘하고 싶어요.